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수TV 이수욱입니다.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주목을 받는 팬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 팬덤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BTS가 될 텐데 그런 BTS가 아닌 그야말로 가수 영역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아닌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과학기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은 역시 오픈 AI의 그 샘 엘트만 그 이제 CEO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 AI는 인간지능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챗 GPT-4를 이렇게 지금 개통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챗 GPT, 오픈 AI의 GPT-4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샘 알트만이 만들고 있는 이 챗 GPT가 어떤 상태까지 발전되고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것인가, 이것을 최근에 이제 이 샘 알트만이 얘기한 게 가장 그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AI에 대해서 챗 GPT-4에 대해서 링크드인의 설립자인 리드 호프만과 이 샘 엘트만이 한 말이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AI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안전하게 개발된다면 AI는 인간 중폭기, 다시 말해서 Human Amplifier가 될 것이라며 직접 경험해 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 시작을 했다는 게 뭡니까? 이제 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코끼리 다리에 몸을 만지면서 다리를 만지면서 겨우 그게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우리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뭐 IoT를 조금 알게 되고 그다음에 AI를 조금 알게 되고 그다음에 뭐 모빌리티를 조금 알게 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조각조각을 알 때의 상황인데 지금 오픈 AI가 바로 그런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엘트만 CEO는 뭐라 그랬냐면 가장 기뻤던 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 도구를 창의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빈 페이지 문제를 극복하고, 빈 페이지라는 게 뭡니까? 챗 GPT를 열면 그 빈칸 이렇게 질문하는 칸이 있고 그 질문을 하면 답이 밑에 이렇게 쭉 기술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빈 페이지의 문제를 극복하고 무언가에 갇혀있던 것을 풀고, 무언가에 갇혀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지식 정보라든가 지식 기반에 있어서 일부분은 아는데 저쪽 지혜로 넘어가는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는 관계, 그런 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챗 GPT가 우리들에게 다가온 의미는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런 증폭이, 다시 말해서 AI의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증폭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커멘트를 했는데 이 커멘트가 지금 저에게 상당히 와닿습니다. 어떻게 커멘트를 했냐면,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플랫폼으로서의 AI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플랫폼 하면은 페이스북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의 검색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으로서의 AI를 본다면,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지능이 너무 보편화돼서 이것이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내 바람이다. 자, 샘 엘트만이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지능이 너무 보편화돼서, 그래서 이 지능화된 어떤 챗 GPT에 대한 어떤 지능화 단계가 모든 서비스와 제품에 그것이 전부 장착이 되거나 융합이 돼서 그랬을 때 이것이 이게 플랫폼인가? 이게 플랫폼이었지라는 사실도 잊어버릴 때, 이게 이제 바로 샘 엘트만이 바라는 바람이랍니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위대한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빨리 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뭐냐, 모바일 폰이 있고 휴대폰이 있고, 우리에게 이슈가 됐던 게 무엇입니까? 모바일 폰이었죠. 이 모바일 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음악을 듣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찾고,
그런데 이러한 모바일 폰이 이것이 플랫폼이구나. 어떤 이게 디바이스로서의 플랫폼이구나. 그 다음에 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을 볼 때 이제 또는 뭐 이제 구글을 볼 때 이것이 검색 사이트로서의 플랫폼이구나. 또는 이거는 무슨 상품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딜리버리해서 저쪽 먼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의 플랫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인정하지만 공기처럼 지금 이게 플랫폼이라고 쓰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샘 알트만이 얘기하는 이 챗 GPT라든가 이러한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보편화되면은 우리가 마치 휴대폰을 쓰거나 스마트폰을 쓰거나 그 다음에 막 구글처럼 검색을 하거나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바로 챗 GPT를 쓰게 되는 단계다. 다시 말해서 챗 GPT로 제가 뭘 쓴다 그러겠어요. 한번 예를 들었습니까? 제가 하는 유튜브에 대본을 쓰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봤다. 그랬더니 되더라 이겁니다. 당연히 되겠죠. 그거 이외에도 뭐 얼마나 많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이제 유료화되는 그런 단계까지도 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활용도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글을 물어보거나 해서 텍스트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이미 어느 정도 생활화되었는데 이거보다 더 한층 뛰어난 것이 결국은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구글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텍스트로 우리가 글을 찾아서 검색 엔진을 돌리는데 이 이미지 서비스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웹소설의 표지라든가 창작물의 일러스트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활용한 예는 뭐 웹소설에 들어가는 사파 같다고 해서 웹툰 작가가 유튜브 콘텐츠에 이것을 활용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령 같아 보이는 이제 어떤 사파가 있는데 유명한 웹툰 작가 주호민 작가에 의하면 이렇게 활용을 이미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글로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글로 그 이미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머리가 세 개 달린 메두사의 입에서 불이 나가고 눈에서는 에너자이저가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 일러스트를 요구한다든가 사진을 요구하면은 그 상상이 된 그림을 이미지를 여기서 도출해 준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걸 척척 해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사람이 할 때, 인간이 할 때 뭐 이게 6주가 걸릴 수도 있고 5주가 걸릴 수도 있는데 이 AI로 하게 되면은 정말 단시간 내에 이거를 바로바로 출력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엄청난 그 생산력에 있어서 차이를 나게 하고 더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작 아이디어에 플러스 알파가 되거나 또는 좀 더 그거를 동기부여하고 또 그다음에 자극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 인공지능 이미지로 그 표지를 만드는 웹소설 작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제가 아는 친인척 중에도 웹소설을 쓰는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의 경우에도 무슨 삼국지와 그다음에 현대문물과의 융합된 그런 소설을 쓰는데 그거를 이미지로 나타낼 때는 예전에 관우장비 유비를 불러올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현대에서 봤을 때 로봇 중에서도 관우장비 유비를 해서 새롭게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웹소설이나 이런 곳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AI를 돌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코인 돌린다고 해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 AI를 돌리는데도 전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서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료화하지 않고 계속 이걸 추진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 구글, 그다음에 MS 이런 플랫폼들이 발빠른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일론 머스크 얘기로는 오픈 AI가 돈 먹는 하마라고 이제 지칭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마 샘 엘트만한테 사용료는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1회당 비용은 얼마다 이렇게 처음에는 뭐 가볍게 접근을 했었는데 샘 엘트만도 이제 유료화하는 거 이미 유료화가 됐지만 유료화하는 것에 이제 가격 결정에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구글이라든가 MS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이제 요거 챗GP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료화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챗GPT가 이제 마케팅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얘기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자면 샘 엘트만과 그다음에 링크드인의 CEO가 얘기한 거 이것이 이제 플랫폼을 쓰듯이 이 플랫폼인데 이것이 우리의 그 창의적인 그 작업을 대체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위대한 플랫폼은 사람들이 그것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빨리 잊게 하면서 쓰게 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것이 뭐냐? 우리 화두였던 스티브 잡스가 개발했던 모바일 스마트폰이 지금은 이미 일반화됐다, 보편화됐다 이렇게 보는데 챗GPT도 그렇게 보편화될 날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거를 기대한다. 이것이 이제 샘 엘트만의 바라는 그런 기대라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가 이제 모바일 폰을 쓰듯이 또는 뭐 페이스북을 쓰듯이 카카오를 쓰듯이 이 챗GPT를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 날이 챗GPT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보편화되는 날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챗GPT의 여러 가지 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유료화 경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